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시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에 착수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인근 첨단 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지역 상생을 이끈다는 계획인데요. 서울 동부권 8개 자치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광진구 내에서 첫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침체됐던 음식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구의역 배후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지역과 이제 부동산 지역,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묶여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좀 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심 재생 사업 또 이제 그 SOC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서 예전에 묵혀놨던 그 개발 지역들이 올해는 좀 더 많은 힘을 받고 가격 상승의 폭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알토마토 TV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슈 시그널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올해는 이제 2020년, 이제 과거에 이제 묵혀놨던 어떤 개발 호재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호재들을 이제 꾸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서 가져가야 될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대, 또 그 개발에 대한 호재를 어떤 지역들이 좀 가지고 있는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를 보였던 수도권에서는 2020년에도 이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2020년부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서 약 45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인데요. 과거 토지 보상금이 주변 지역에 재투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주요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에 연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광역교통망 거점 지역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2020년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는 GTX A, C 노선 외에도 삼성에서 동탄 급행철도, 위례 신사선, 남부광역 급행철도 등 6개 철도 노선이 계획돼 있는 삼성역 일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2020년 개발 호재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미리 보는 개발 호재들을 아마 좀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호재들은 내가 알고 있어 하는 그 내용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좀 그것을 약간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21년, 또 22년 이렇게 한 3년을 좀 내다본다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철도 노선, 또 도로, 또 이제 그 3기 신도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발표한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정용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정용지를 구축을 하고 자급자족적인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것은 이제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거쳐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3기 신도시에 그 내용을 좀 집어넣은 것입니다. 현재 판교라든가 분당 용인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지역들의 어떤 테크노밸리를 만들면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또 생활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내는 그런 방향을 좀 보이고 있죠. 이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정용지 시설을 만들면서 구시가지와 또 구도심과 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상권에 대한 시설들을 분산시켜가면서 문화와 교육, 또 신도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같이 주변 지역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신도시의 어떤 주요 쟁점입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게 되면 일단 고향 창릉이라든가 이 부천 대장, 또 왕숙, 또 하남 교산, 이 과천, 인천 계양 쪽을 좀 꼽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과천입니다. 이 과천 같은 경우는 주암동 일대에 마련되어져 있는 주암동 일대에 있는 신도시와 또 이제 과천역 쪽 주변 지역으로 있는 구도심 아파트를 조화롭게 형평성에 맞게 조화를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IT, 또 BT, 또 이제 4차 산업과 같은 연결성을 옆에 있는 우면동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과 상승시켜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천 쪽은 앞으로는 이 자급자족적 내용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부족했던 어떤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과천 안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왕숙입니다. 왕숙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진접, 또 진건 쪽 주변 지역의 왕숙 1기와 또 이패동 쪽으로 들어가는 왕숙 2기, 이제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왕숙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에 위치해 있는 다산 신도시를 거쳐서 철도와 어떤 교통이 연계성을 갖게 됩니다. 거기 안에 또 이제 BRT 노선과 연계성을 갖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대교를 구축을 해서 잠실과 하남 쪽으로 빠지는 직접적인 어떤 도로를 연결을 시키면서 하나의 어떤 신도시라고 해서 또 서울의 외곽이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서울과의 어떤 인접성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신도시가 연결이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기준점, 철도에 대한 어떤 도로에 대한 기준점이 좀 마련이 되고 나서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광역급행철도죠. 바로 이 GTX 노선입니다. 이 GTX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3기 신도시가 붙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마련해주고 있죠. 현재 GTX 노선이 지나가는 그 노선보다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1기와 2기 신도시를 보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신도시면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폭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하남 교산 쪽 이쪽 지역과 또 인천에 있는 그 테크노밸리죠. 인천의 테크노밸리가 연결이 되면서 계양 테크노밸리가 연결성을 갖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그 마곡지구하고의 또 어떤 연결성을 갖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하나의 좀 벨트를 형성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곡에서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면 물류와 연구단지 또 하청업체들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물류단지는 이제 김포 쪽으로 빠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좀 연구단지로서의 역할은 바로 이 테크노밸리, 계양 쪽에 위치해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쪽에서 위치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실거주를 하는 그런 어떤 연계성을 과연 어디서 갖느냐 이제 이렇게 좀 따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는 고기동 쪽, 또 원정동 쪽 일대, 또 이제 부천 쪽 일대가 좀 더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과 어떤 상업시설이 이 사이에서 부천 쪽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또 상가에 대한 어떤 인접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은 부천시에서 먼저 갖는다. 그 중에서도 원정동 하게 되면 또 그 안쪽에서 대곡 소사선이 또 연결이 되죠. 또 원정에서 연결되는 서부광역철도도 현재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평가되어져 있는 쪽을 찾는다고 한다면 고기동 쪽, 원정동 쪽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어떤 그 광역철도망이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는 그 환승센터가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의정부 측과 고양 파주 쪽을 연계성, 또 김포 쪽에 대한 연계성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과천 안양 축에 대한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안양 쪽에 있는 안양 쪽에서 좀 구도심 쪽이 현재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과천과 안양 축이 연계성을 좀 갖기 때문에 현재 좀 가격 상승폭을 좀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안양 쪽에서도 특히 또 태평동 쪽 일대는 재개발 지역들로 많이 좀 묶여져 있고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에 대한 어떤 저평가로 인해서 이제 그쪽 주변 지역이 가격을 좀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천 부평이라든가 이 김포 쪽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김포 쪽 하게 되면 뭐 김포 신도시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김포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김포 시청이 있는 곳과 이 풍부동 쪽이죠. 이 풍부동 쪽 일원과 이제 고천 쪽 일원, 또 한강 신도시 일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의 이제 가격 자체는 이 고천 쪽이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부동, 그 다음에 이제 김포 신도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지금 김포 신도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상업지구 또 업무 시설들이 속속속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현재 신도시 안쪽에 들어가는 철도 노선이 김포 도시철도 이제 하나만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뭐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5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또 9호선 연장 사업 또 그 소위 말하는 광역철도라고 하죠. 이 광역철도에 대한 GTX D 노선 가칭 이렇게 붙어서 이게 이제 김포 신도시와 과연 어떤 연계성을 갖느냐 이제 이런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김포 신도시 안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김포 신도시에 대한 가격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가격 상승폭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점차적으로 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수도권별의 이 환승센터를 좀 보게 되면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당산역 쪽 또 합정역 일대 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양재 시민해수욕 앞서 말씀드렸던 과천 쪽에 있는 신도시와 그 양재 쪽에 있는 현대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어떤 연구소와 맞물려 가면서 주변 지역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직접적으로 낼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강남과 가장 가까운 쪽에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든가 이 테크노밸리를 구성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부지 자체는 이 우면동 일대밖에 없습니다. 우면동 일대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촌이라고 하죠. 그 하회 단지 자체가 현재 지금 LH공사하고
이제 좀 좋은 어떤 그 효과를 좀 보면서 서로 간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리츠를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 쪽과 연계를 갖는 또 과천과 또 이제 그 안쪽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과 어떤 양재 시민레서 쪽 주변적 우면동 쪽의 일대의 어떤 사업들의 어떤 연계성을 본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변 지역의 좀 구도심 좀 약간 연식이 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흥 안산 측이라든가 이 남양주 구리 쪽, 또 의정부 양주 측이 있는데 의정부 양주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덕정역부터 시작되는 GTX C 노선이 현재 지금 에타가 통과되면서 현재 좀 심사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덕정역 쪽 주변 일대 또 의정부역 쪽 주변 일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GTX C 노선으로 GTX를 타고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소위 말하면 30분대 삼성역, 2호선 삼성역 강남까지 진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덕천역 쪽 주변 일대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상당히 좀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의정부 쪽이죠. 의정부 쪽 같은 경우는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 자체가 그 대단지로 된 아파트가 현재 좀 공급되어져 있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또 이제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 자체는 상권으로서 상당히 좀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에 현재 지금 재개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뭐 의정부 1구역이라든가 2구역 또 3구역 같은 그런 아파트 공급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주변 지역보다는 가격이 약간 좀 비싸게 분양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2호선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철도 노선을 좀 본다면 현재 지금 삼성역으로 해서 확정되어져 있거나 확정되어져 있는 부분을 본다면 GTX A 노선입니다.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 삼성역까지는 현재 지금 재정 사업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에서부터 이제 그 운정역까지 파주 운정까지는 현재 지금 민자 사업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이 돼서 현재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좀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거는 민자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광역철도망이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지역에 있는 가격들이 먼저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과거 경험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렇죠. 서울 안쪽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먼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 쪽, 수도권 쪽 주변 지역, 서울과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먼저 가격을 단기적으로 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그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이 발표가 된다면 먼저 선방영되는 부분은 서울의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역사가 개통될 예정인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먼저 가격은 상승폭을 좀 가져가죠. 미리 이제 잠재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가져가지만 개통이 되거나 어떤 그 개통에 임박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수도권에서 서울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실거주 쪽 입장에서는 먼저 가격을 좀 가져오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정역 쪽, 또 의정부역 쪽을 좀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유래 신서선입니다. 또 하나는 이 광북급액철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래 신서선 같은 경우는 이 강남 쪽, 이 강남 안쪽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강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역사가 생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이고, 유래 신도시를 거쳐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신사역은 현재 지금 신분당선이 현재 좀 공사 중에 있죠. 또 이제 신사역에서 이제 용산을 잇는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역 쪽 주변 일대의 가격 상승폭은 충분히 좀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유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방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락시장이라든가 이 동남권 유통단지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또 이제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에 있는 뭐 지수산업센터의 어떤
어떤 임대 가격 이런 것들은 잠재적으로 좀 가치를 좀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되면 가락시장 아파트 쪽 주변 일대, 또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 일대의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남부 광역 이 급행철도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뭐 예상 단계에서 접어들고 있지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현재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림과 강남, 이 잠실 쪽으로 지나가는 급행철도망입니다. 오히려 부천 쪽에서 직접적으로 강남까지 연결되는 노선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이 좀 예타를 통과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또 신림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사당역을 거쳐서 강남역을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요지, 그 지하철 2호선 순환역 중에 가장 출퇴근의 어떤 비율이 많은 쪽으로 현재 지금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부천 쪽 또 부평 쪽 일대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이 남부 광역 급행철도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곡역입니다. 이 대곡역 하게 되면 일산에서 가장 중심이 앞으로 좀 될 그런 지역들이죠. 현재 뭐 5개 노선, 또 6개 노선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곡역 하게 되면 GTX A 노선이 좀 진행하고요. 또 서부선 연장 사업이죠. 이 서부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서부선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서부선, 즉 세전역에서 이제 고양시청까지 들어가는 이 고양선이 또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선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세전역 쪽 주변 지역, 대곡이라든가 고양시청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세전역 쪽 주변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6호선 라인 자체가 어떤 그 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약간 나눠지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그 상암 DNC 쪽에서 여신대역 쪽 그 방향이죠. 여신대역 쪽 방향을 보게 되면 아파트의 층고도 상당히 좀 낮고요. 또 이제 대로변 쪽에 위치해 있지만 그 단독주택에 대한 비율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비율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로 해서 주변 지역들이 성공을 한다면 연달아서 어떤 연계성, 즉 그 계속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지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불광동 쪽, 또 이제 불광동 쪽 주변 지역에 현재 지금 재개발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는데, 오히려 효과를 위쪽에 있는 은평구 쪽 주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세설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빌라에 대한 가격, 또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교외선입니다. 이 교외선을 보시게 되면 이 교외선이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순환철도가 이제 이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교외선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대구 소사선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소사 원시선은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인선이라든가 분당선, 이 8호선은 모두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진도선도 연결이 되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이 교외선인데요. 이 교외선 자체가 이 북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외곽순환 연계성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곡에서 의정부로 연결되는 이 철도 노선에 대한 토지,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를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서부선에 대한 연장 노선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세전역을 지나면서 고양시청이라든가 이 보금역 쪽, 일산 쪽으로 해서 또 앞으로 어떤 연장 노선을 좀 충분히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고양선이 지나가는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의 어떤 연계성을 토지 쪽으로 어떤 그 부분을 찾는다면 앞으로 어떤 높은 어떤 그 가격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거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서부권 광역철도 구상철도망이 이 전체적으로 이게 과거에 같은 경우는 그림만 그려놓고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SOC에 대한 자금 확보가 지금 현재 좀 마련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서울 안쪽에서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한 공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광역철도망을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2023년도 이후부터는 이 신도시와의 연계성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도시와 연계성을 갖는다면 이 철도망에 대한 어떤 구축 사업이 시간이 연장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다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철도망에 대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 좀 남아 있는 부분, 투자해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서 투자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개통될 주요 예정 노선을 좀 보시게 되면 하남선이 위치해 있죠. 이 지하철 5호선이 이제 2020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상일동과 이제 하남 쪽에서 연정되는 이 검단하고도 연결되는 이 연장 노선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수인선은 현재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도 북포구청에서 지금 성남역까지 현재 연장되는 부분과 또 성남에서 이제 안에 청라까지 이어지는 연장 노선까지도 현재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청라 쪽의 안쪽에 들어가는 어떤 그 교통에 대한 불편성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7호선 연장선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라든가 이 제2 외곽 순환도로 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서울 서북부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연결성 또 이제 그 철도 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직선화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직선화가 되면서 어떤 서울과의 어떤 근접성을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마스크를 끼니까 상당히 좀 불편한데 어쨌든 간에 2020년 이 개통되는 어떤 주요 노선을 유심히 보시면서 어떤 좋은 투자처를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2020년 개발 호재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특히나 철도를 중심으로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 철도 호재는 부동산 개발 호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철도 개발에 따라서 주목해야 되는 지역까지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2020년 부동산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움의 손길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저는 그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살고 있거든요. 네. 마두동 그 삼성 아파트 48평짜리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앞으로 이게 전망이 어떤지 동구 쪽은 서구 쪽은 유망한데 이 동구 쪽은 아무 적이 없거든요, 사실. 앞으로 그래서 좀 호재 소식이 안 앞으로 좀 들리셔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됐어요, 5년. 5년 정도 되신 아파트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산 마두동의 삼성 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이 좀 괜찮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광섭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서구 쪽은 뭐 가격이 오르는데 동구 쪽은 이제 가격이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요거는 실거주를 해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 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현재 매도 시기를 빨리 잡으면은 나중에 손해가 좀 갑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는 네. 예, 눈 딱 감고 2년 정도는 좀 보유하고 계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2년 해드릴 정도 수가. 더 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이 지금 현재 이 가격대보다 분명히 올라갈 것인데 네. 예, 가격에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것은 한 1, 2년 정도예요. 이 동구 쪽은. 그러세요. 예, 여기는 뭐 다 아시는 호재들이 있는데 일단은 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이 대곡역이죠. 이 대곡역이 네. 있고 백마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예. 여기 이 동구 쪽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른 쪽 지역들보다는 어쨌든 간에 서구 쪽의 호재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좀 많이 있죠. 예, 동구 쪽에는 어쨌든 간에 대곡역 쪽 주변 지역이 뭐 호재거리는 상당히 좀 많은데 네.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 근데- 2년 더 가지시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대곡역 쪽의 어떤 가시성을 보이는 게 향후 한 네. 2년 정도 그 안쪽에서는 가시성을 보이고요. 예. 현재 지금 뭐 이 화정역 쪽 주변 지역이 옆에 이제 창릉 신도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에 대한 어떤 직장인들, 이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도시 안쪽에 몰리겠죠. 네. 그렇다면 화정역 쪽 주변 지역이 먼저 이제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선역 쪽 주변 지역이 아마 한 2번이 될 건데 네. 이런 어떤 순서는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화정역하고 이 동구 쪽에 있는 이 백마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좀 비교 대상은 아니죠. 이유는 뭐냐면 이 네. 백마역 쪽 주변 지역의 그 어떤 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주변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그 도로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네. 백마역 쪽이 훨씬 낫습니다. 예. 이게- 최소 2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이제 호재를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 제 생각에는 이 대곡역 쪽에 있는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 또 철도에 대한 호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달라붙어야지만, 네. 백마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그때부터 갖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근데 대곡역은 언제쯤 개발할지 모르잖아. 지금 뭐 말로만 그렇고 뭐 좋은 적이 아직은 없잖아요. 말로만 있죠. 지금 그 대곡역 쪽은 지금 어쨌든 간에 다 이게 예정사항으로 해서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네, 확정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예. 눈으로 보이는 시기라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네. 이게 뭐 예정사항이고 뭐 지금 현재 뭐 생각 중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대곡역까지 굳이 끌어들 필요가 없는데 예. 현재 뭐 대곡역 쪽에 들어가는 철도라든가 주변에 좀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이제 네. 확정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눈으로 이제 보이는 시간대가 이제 과연 어느 시간대에 좀 눈에 보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백마역 쪽 주변 지역에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년 후에 이제 매도를 하란 말이죠. 저는 뭐 매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요 가격대는 좀 매도 시기를 좀 잡으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년은 더 예, 보유하고 있단 2년은 말이죠.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오히려 좀 낫습니다. 예. 2년 후에 뭐 매도 시기를 한 번 더 잡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 시기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예, 하여튼 네. 개발이라는 게 내 맘처럼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가치 상승의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2년 정도 후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할게요. 끝번호 992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울역 한라 비발디 34평 분양에 당첨돼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초등학교 문제로 마포구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 한라 비발디 고유를 해야 될지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이사를 가셔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전망이 좀 괜찮을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아파트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든 간에 이건 실거주기 때문에 이게 실거주답게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제가 이제 입지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지 쪽으로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이제 서울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또 하나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센트럴자이가 이렇게 위치했는데, 이게 이제 그 2014년, 이게 2014년, 이게 한 2017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대는 뭐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이쪽에 있는 이 센트럴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한 2017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고 이제 2년 이제 채우고 이제 이제 매물들이 나왔던 매물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어쨌든 간에 길을 하나를 두고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옆에 있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내 아파트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요 아파트,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분양가가 한 6억 한 5천만 원대였어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게 되면 한 10억 2천에서 한 3천 정도가 되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더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있느냐? 여기 서울역은 호재가 많죠. 앞쪽에 있는 청파동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다른 주변 전체적인 일대가 이 재개발로 다 이제 묶여져 있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진행 속도가 빨리빨리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은 용산이라는 큰 동네하고의 어떤 연계성, 또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과 갖고 있는 어떤 연계성이 같이 다 어울려져서 현재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부동산의 흐름 자체가 이게 좀 정부의 어떤 규제책으로 인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서울역 쪽 주변 지역, 이 전체적으로 묶게 되면은 이렇게 대단지로 묶여져 있는 아파트들 지역들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파트가 나눠져서 따로따로 가격 형성을 한다라고 이제 했었을 때는 옆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야지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가격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시점에서 좀 현재 경기 상황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현재 좀 매도 시기는 좀 잡는 것은 아니다. 그 매도 시기를 잡는 시기는 언제냐?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잡아야 됩니다. 위에 서울역 쪽 주변 지역에 서울역 북부에 뭐 국제 센터를 만든다든가 업무 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확정돼서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에 현재 좀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역 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대단지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 자체는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가 소위 말하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형성시키고 이 아파트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로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영향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격에 대한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마포 지역으로 좀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어떤 그 정부에 대한 규제책이 계속적으로 강화 규제책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한쪽을 좀 강화를 하면 또 한쪽은 좀 약간 좀 풀어주는 그런 어떤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도 시기를 잡지 마시고 자녀 때문에 꼭 마포 쪽으로 옮기셔야 된다면 전세를 놓고 일단 옮기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고요. 끝번호 353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의정부시 녹양역 휴먼시아 4단지 30평형대가 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직장이 의정부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매수 고민입니다. 3억 정도의 자금으로 이 녹양역 휴먼시아 4단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 매수를 권장합니다. 일단은 가격 자체가 3억 초반대면 어쨌든 간에 주변 지역보다는 가격이 크게 높지도 않고요. 또 이제 이 아파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녹양역하고 뭐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고 뭐 초등학교도 가까이 인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가격 상승폭을 좀 갖는다.
가격 상승폭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호재거리를 끌어와야 되는데 호재거리가 뭐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GTX C노선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죠. 이 녹양역은 뭐 정차하는 노선은 아닙니다만 녹양역 바로 밑에 이제 의정부역과 연계성을 좀 갖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옆에 보시게 되면 의정부 의료타운이라고 해서 로데오 거리라든가 이렇게 좀 위치해 있죠. 이게 지금 예전에 그 패션에 대한 어떤 컬처 밸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 아직까지는 좀 이게 약간은 죽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녹양역 또 양주 쪽 주변 지역은 패션과 연결되고 또 섬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테크노밸리하고도 연계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쪽이 반드시 살아나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 또 실거주로 해서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GTX C노선 이런 어떤 패션에 대한 어떤 그 컬처밸리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숨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 초반대면 한번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상담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수하시기 전에 또 매도하시기 전에 꼭 전화 주셔서요. 적절한 타이밍 잡아보시는데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쏠쏠한 투자 정보 두 가지의 부동산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다산 신도시 안에 있는 상가라고 하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에 있는 상가입니다. 일단은 뭐 1층에 이 커피숍, 또 5층에 그 골프 스크류로 임차가 맞춰져 있고요. 또 임차가 요새는 임차가 안 맞춰져 있으면 상가 자체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임차를 놓고 중장기적으로 임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매수인의 어떤 편의성을 좀 다 갖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본 물건은 다산 신도시 진입로 이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입에 위치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다산 신도시의 좀 특징은 뭐냐면 강변북로와 옥립빛대로와 마주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산 신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산 신도시로 들어가는 이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 물건은 좀 가식성, 어떻게 보면 집객력 이런 것도 다 갖춘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커피 전문점으로 10년간 임차가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이게 10년간 커피 전문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스타벅스로 임차가 좀 계약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내놓고 또 이제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월 매출에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월 매출 약 한 12%의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타벅스가 이제 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리모델링 공사가 한 달 보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3월 한 중순쯤부터는 수익이 나오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5층에 있는 그 스크린 골프장인데요. 이 스크린 골프장도 이 10년간 임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예약이 안 되면 평일에도 골프를 칠 수 없을 정도로 예약제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수요층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02호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약간 3억 5,700만 원입니다. 소액으로 10년간 안정적인 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지 요건을 보시게 되면 본 물건은 8차선 대로변 양쪽 횡단보도를 끼고 있는 프라자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뒤쪽에 이제 아파트가 약 한 2,400세대가 현재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세대가 단지 내 상가처럼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앞쪽, 이 본 물건지가 있는 쪽 지역들은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어떤 편의성을 좀 갖는 편의시설들로 주로 되어져 있다면 길 건너편에 있는 이런 어떤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학원가로 좀 맞춰져 있다. 주변 지역에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가 위치했다 보니까 학원 상가로 현재 좀 맞춰져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는 항아리 상권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산 신도시는 별내 신도시와 미사 신도시 이렇게 중간에 좀 껴 있고요. 이 영동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뭐 5분 거리면 바로 이 본 물건지에 좀 도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안쪽에서 들어가는 어떤 철도 또 도로에 대한 호재를 이 다산 그 지금지구나 이 증건지구에서 그 호재거리를 좀 다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바로 뒤편에 약 한 2,4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배후 세대가 위치해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근린상가를 이용하는 수요계층, 아파트 수요계층이 약 한 6,000세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는 이게 자정용지 시설로 해서 현재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정용지 시설이 만들어지는 한 2023년이 되면 약한 근무자, 직장인 근무자 고정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15,000명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벅스가 본 물건지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호재거리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수석대교입니다. 이 수석대교가 연결이 되면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이 잠실과 또 이제 하남 미사와 바로 직결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수석대교가 연결이 되면 바로 다산 신도시 초입에 이 본 물건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요층을 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호재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숙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왕숙 신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철도와 도로에 대한 교통 부분이 바로 이 다산 신도시로 다 거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TX B 노선의 역사라든가 지방도로라든가 이 국지도의 연결 사업이 왕숙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산과 왕숙 그 사이에 이제 도로와 교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양쪽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다 준공이 돼서 직접 현장을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본물건지 바로 앞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 위치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그 5층에 그 골프존이 위치해 있죠. 골프존이 위치해 있고 1층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고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층의 골프장 같은 경우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현장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스크린 골프장으로 10년간 계약이 되어져 있고 또 스타벅스도 10년간 계약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분석하면 예상 매매가 1층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약 46억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2억에 한 1,8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00만 원이라는 어떤 계산은 월 매출 약 한 12%를 잡았을 때 월 매출을 약 한 1억 5천으로 잡았을 때의 계산입니다. 상당히 좀 보수로 잡았는데요. 이건 한 2억 정도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이 넘는 월세 수입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출과 어떤 보증금을 활용하신 다음에 실투자금 약 한 16억 4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또 502호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 매매가가 약 한 3억 5,700만 원이고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자체가 한 1,400만 원, 월세가 약 한 150만 원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투자금 약 한 3억 4,300만 원으로 10년간 안정적으로 좀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다산 신도시 진입로 초입에 위치해 있고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미 임차가 완료되어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고 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든든하게 수익 받아보시면 되는 상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투자 정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서울로 올라올 거고요. 호재가 많은 곳, 사당역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관악구 남현동으로 가서 통건물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예, 본 물건은 이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2호선, 4호선 이 사당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사당역 하게 되면은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발달되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 본 물건지가 있는 주변 지역 자체가 먹자 상권으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동 같은 경우는 원룸 9세대, 또 1.5룸 4개, 또 주인세대가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019년도 6월달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약 한 22억이고요. 현재 지금 주인세대만 제외하고는 월세와 전세가 다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B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원룸 9세대와 주인 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1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 세대를 제외하고 월세가 다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에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사당역 하게 되면 이 5번 출구에 위치했으면 관악구 남현동이고요. 이 10번 출구에 위치했으면은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또 이제 오른편이 이제 서초구 방배동이죠. 그만큼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이 사턴 8달에 위치해 있다. 또 소위 말하면 남북권으로 연결되어진 광역버스라든가 BRT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당 IC, 즉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가 뭉치면서 사당 인터체인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과거에는 사당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좀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사당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지역이 많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 직장 수요층들이 다시 또 몰리는 거죠. 그만큼 월세가가 좀 많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은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재건축이 되면 주변 지역의 이제 집가를 반영시켰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폭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본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 중심의 어떤 그 개발 호재를 좀 보시게 되면 하나 유명한 것은 사당 역세권 주변 지역의 이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이 특별계획구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지금 환승센터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렇다면 잠실처럼 지하에서 이제 타고 내리는 그런 어떤 광역버스망이 만들어지고, 위에는 이제 그 편의시설들이 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CGV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많은 직장 수요층을 또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층으로 인해서 또 임대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 이수역과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이 종생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업무 시설들이 이쪽 안쪽으로 좀 들어올 예정이니까 임대가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을 보게 되면 다 벽면이 그 대리석으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뭐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되어져 있고, 직장인 수요층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들은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편의시설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세탁기, 냉장고라든가 기본 편의시설은 다 만들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각 호실마다 방 크기가 좀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월세에 대한 임대가를 좀 조정해 가면서 받을 수 있다, 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물건들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B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A동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좀 꾸며져 있는데, 전세를 놓으시다든가 안 그러면 실거주로 들어오셔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에 들어가는 임차 현황을 보시게 되면 A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인 세대를 제외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금 현재 좀 다 이제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약 한 340만 원, 관리비가 약 한 9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약 한 43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동 같은 경우도 주인 세대를 제외하고는 임차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산한다면 약 한 198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동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가 약 한 22억입니다. 예상 임대가가 14억 200만 원에 월 420만 원대가 현재 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실투 자금이 약 한 7억 9천만 원대입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9억을 초과하고 10억을 초과하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게 되면 대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예상 임대가와 외상 임대가로 해서 예상 전세보증금을 정리를 한다면 실제자금 약 한 7억 9,8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B동 같은 경우는 약간 현재 지금 전세보증금이 12억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뭐 실제자금 약 한 4억 8천만 원이면 서울 지역,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당역 쪽 주변 지역에 통건물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